반겨주시니 좋네요. 오랜만에. 네, 저희 오늘은 계속 아트 방송 해가지고 TV 드랩을 하고 또 아트 방송도 할까 해요. 자, TV 드랩 이제 먼저 저희 이론 먼저 할까봐요. 자연 손톱에 글루를 정착시키고 인턴 손톱 이용하여 길이를 연장 및 보호 보정하는 것으로 팁만으로는 기능이 좀 약하니까 화이버 랩이나 실크나 이렇게 한 번 더 오버레이 같이 덮어서 씌우는 방법으로 권장한 게 TV 드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샵에서는 보통 저희가 샵에서는 그냥 팁셋으로 많이 하잖아요. 제가 시험 볼 때라든가 학원에서 배울 때는 TV 드랩으로 진행을 했고, 저스트 TV라고 하죠. 저희가 학원이나 시험 때는 TV 드랩으로 교육을 받고 저스트 TV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 샵에 나오고 이제 매장에서는 보통 TV 드랩도 사용은 하지만 한 80% 정도는 팁만 붙이고 실크를 생략해요. 아마 가격의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크 랩핑을 한 번 더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페이가 올라가죠. 고객이 좀 부담스러워 해요. 하지만 유지력이라든가 강도가 많이 다르죠. 젤레일이 유행하면서 팁셋 연장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재질로는 보통 팁은 플라스틱, 비닐 합성 수지 등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레귤러 팁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쪽 좀 치울게요. 레귤러 팁을 사용하죠. 이 레귤러 팁에도 아까 팁 좀 갖다 줄래요? 레귤러 팁에도 종류가 많아요. 저희 레귤러 팁에는 헬프웰이라든가 컷아웃 웰, 레귤러 팁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저희가 일반 레귤러 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나요? 팁이 이렇게 웰이 얇게 있는 라운드로 웰이 만들어져 있는 이 일반적인 팁을 레귤러 팁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레귤러 팁. 그리고 아까 말한 헬프웰, 컷아웃웰, 레귤러 팁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이렇게 같은 팁인데도 웰이 달라요. 웰을 가지고 종류를 나누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 있고요. 레귤러 팁은 여기 얇아서 반투명으로 보이는 선 보이죠? 이 아이가 일반적인 레귤러 팁이고요. 이렇게 웰 모양이 다른 거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 이 아이 제가 보여드린 아이 또 높게 되어 있던 다른 아이는 풀웰이에요. 풀웰. 이렇게 풀로 위에까지 되어 있는 풀웰이고요. 주로 저 풀웰은 예전에 아트 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아트 디자인 할 때 이렇게 마감까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잘 안 쓰는 이유는 웰이 스트레스 포인트를 아예 덮어버려서 되게 둔탁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풀웰은 이렇게 여기가 풀웰입니다. 그리고 스퀘어웰도 있고요. 얘는 내추럴 팁에 속하죠. 일반 레귤러 팁. 그리고 저희가 롱 커브 팁은 작품용이나 디자인 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여기 파일에는 지문이 없지만 그 외에 연구반, 지금 이 과정은 사실 정규반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 과정은 정규반 과정에 있는 팁들을 하는 과정이고, 연구반 가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프렌치 팁이라든가 메탈 팁, 풀 팁, 다양한 팁들이 있고요. 팁 모양이나 웰의 모양에 따라서 팁의 이름이 바뀌어요. 하지만 팁셋은 시술 방법이 거의 흡사하고요. 반팁이냐 풀팁이냐 이 두 가지에서만 또 붙이는 방법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팁이에요. 작은 팁인데도 누르면 맞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봤을 때 작은 팁입니다. 화면에 보이나? 작은 팁인데 누르시면은 팁 사이즈가 맞아요. 이렇게 눌러 붙이면 다 팁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힘을 주시면 안 되고, 반쪽에 됐을 때 모자르면 이 팁은 빈 팁이에요.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팁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좁은 걸 선택하면 손톱의 변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기간이 짧아지거나 손톱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딱 맞는 사이즈를 초이스 하시거나, 차라리 이제 사이즈가 딱 맞는 게 없으시다면 조금 큰 팁을 살짝 갈아서 맞게 사이즈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연 손톱은 1mm 미만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니셔로 얘도 정리를 좀 해줄게요. 라이트 글루죠. 액체 글루, 라이트 글루라고 하고요. 젤 글루라고 해요. 브러쉬가 달린 솔형의 글루. 근데 보통 저희가 시험 볼 때나 배울 때는 라이트 글루 사용해요. 라이트 글루를 요 웰 부분에 살짝 떨궈서 자연스럽게 안착시켜서 사용하시는 거 모두 알죠? 그래서 저는 샵에서 사용할 때는 요 라이트 글루로 배우게 저희는 부착할 수 있게 배웠고요. 샵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저는 조금 더 약간 점도가 있어서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는 젤 글루도 권장해요. 살롱에서는. 왜냐면 이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대회 때라든가 시험용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저희가 보통 요 라이트 글루로 이용을 하고요. 얘가 원칙입니다. 저희가 기초 때 배울 때는 라이트 글루로 웰 부분에 살짝 한 방울 떨구어서 손톱에 밀착시키고요. 근데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 밀착하는 과정에서 기포가 생기거나 덜 붙은 부분이 연장한 다음에 공기같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물이 들어가고 습기가 들어갈 때 펑거스가 생기거나 이제 손톱에 이상 증세를 나타내죠. 그래서 저는 샵에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거면 샵에서는 이렇게 투웨이 젤을 얘가 점도가 좀 더 있으니까 살짝 떨구어서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팁을 붙일 때는 손가락 전체를 보시고요. 45도 각도로 스무스하게 내려오다가 끝부분에 밀착이 되면 살짝 눌러주기 시작해요. 부드럽게 눌러서 전체가 닿을 수 있게. 그리고 20에서 30 세줄게요. 얘가 살짝 붙어야 되겠죠? 20에서 30 정도 세주시고 얘가 밀착이 잘 되면 그때 놓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덜 붙은 부분이 있거나 공기가 좀 찼다. 그러면 라이트 글루를 한 번 더 위에 살짝 글루링 해주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리에이지 부분에 이 밑에 부분에 기포가 생겼다든가 이 아랫부분이 밀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미 부착이 됐기 때문에 위에서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45도 각도로 스무스하게 내려오다가 밑에가 닿기 시작하면 살포시 눌러주면서 붙여준다 해서 들어 올리면 안 돼요. 팁이 들리거나 들어 올려주면 밑에 부분에 기포가 생기거나 안 붙은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살포시 안착할 때 글루량이 모자라거나 지금같이 뭐 젤글루를 썼을 때도 젤글루 양이 모자라서 잘 붙어 내려가다가 위에 부분이 닿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이 위에 부분을 붙이기 위해 팁을 들어 올리면 이제는 잘못 붙인 거예요. 위에 부분을 붙이기 위해 팁을 들어 올릴 때 아래는 이미 다시 손댈 수가 없고 위에만 붙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기포가 밑에 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거기서 멈추세요. 그럼 아랫부분은 이미 잘 밀착이 됐기 때문에 글루량이 모자라거나 잘 부착되지 않은 곳이 윗부분일 거예요. 윗부분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저희가 그냥 라이트 글루를 살짝 한 방울 톡 떨겨주면서 그 부분만 메꿔주시면 문제없이 전체 정상적으로 커버링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글루량이 부족하지 않고 전체가 다 붙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셨을 때 들뜬 부분 없이 기포 없이 전체가 붙었죠? 그러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쏘시면 되고 액티베이터는 20에서 25cm 높이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소량 분사하시면 돼요. 액티베이터를 너무 가까이 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니면 액티베이터를 되게 과하게 많은 양을 쓰시는 분들인데 화학작용으로 얘는 경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량 분사하시고 이제 뭐 10초, 15초가 지나면 모두 경화가 돼요. 근데 얘를 굳이 많이 뿌려서 더 빨리 굳는 게 아니고요. 많이 뿌리는 동안 한 5초를 뿌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경화시킬 필요 없이 그냥 살짝 1, 2초만 쏘셔도 어차피 5초, 10초 이렇게 지나가면 그 시간에는 무조건 경화가 됩니다. 그리고 팁커터 사용할 때 90도 각도예요. 팁커터 사용할 때 90도 각도인데 손톱이 코너가 있잖아요. 이 팁과 90도를 유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팁커터를 이렇게 그냥 정각 90도로 사용하시면 팁이 꺾어지면서 윗부분에 또 하얗게 스크래치 나요. 커팅되는 부분 위에 스크래치가 하얗게 나서 거기까지 파일링 해주면서 길이를 줄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여기 웰 부분을 갈아줄 거예요. 보통 레귤러 팁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웰 부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듯이 파일링으로 팁턱 제거를 했느냐가 관건이죠. 근데 저희가 프렌치 팁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얼마나 프렌치 라인이 선명하게 컬러를 살려서 프렌치 팁의 라인을 선명도를 높였느냐 반대예요. 근데 가끔 연구반 안 나오시고 정규반만 나오신 분들이 프렌치 팁 하시는 것만 익히셔서 저희 컬러 팁인 프렌치 팁을 붙일 때 레귤러 팁 같이 팁턱을 갈아요. 그러면 안 돼요. 컬러가 들어간 팁, 프렌치 팁은 팁턱을 잘 살려줘서 라인의 선명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레귤러 팁, 자연스러운 내추럴 팁은 팁턱을 그라데이션 하듯이 갈아서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팁턱을 갈 때 파일 연습을 많이 안 하시면 위아래를 막 이렇게 갈면서 손톱 위에 손상을 줘요. 그래서 손톱이 약해지거나 갈라지거나 얇아진다고 연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파일링 연습을 많이 하시면 팁턱만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시험 때는 그라데이션 하듯이 약간 자연스럽게 경계만 갈아주면 충분히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대회 나갈 때는 정말 클린하게 팁턱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규정이라든가 채점 순위에 따라서 바뀌고요. 자연 네일을 커버해주고 이렇게 막아준 상태로 팁턱만 막 이렇게 붙었죠. 다. 원래는 자연 네일 커버하고요. 처음 배우실 때 이렇게 자연 네일 커버하고 팁턱을 다 막아준 상태로 파일 하시면 아무리 파일을 많이 안 쓰셨어도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제 손에 이렇게 걸려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보이시죠? 걸려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 네일 손상시킬 우려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파일링을 하면 반은 그렇게 하고 반은 치우고 할게요. 일단 두 가지 다. 왜냐면 화면에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마음속에 일정한 숫자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복으로 하는데 보이시나요? 갈린 거 보이죠? 여기는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팁턱을 커버하고 갈았을 때는 여기는 갈려서 허옇게 이 가루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 바디에는 스크래치 자국이 없어요. 그러면은 레귤러 팁 연장을 자주 하시더라도 손톱이 손상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반만 제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반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막고 파일링 했어요. 반만 막고 파일링 했고 뒤집어 주세요. 이쪽은 아직 팁턱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붙인 상태. 이제 나머지 반도 파일링 할게요. 저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커버 안 하고 할게요. 근데 이때도 마음속에 숫자를 세주시는 게 좋아요. 자, 파일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막지 않고 했을 때도 위에 스크래치가 없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는 기스난 것들이 보여요. 화면에선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긁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긁었을 때와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미안해. 위에 한 번만 긁자. 자, 위에를 긁었어요. 그럼 이렇게 닦아내도 긁힌 데는 스크래치가 남아요. 윗부분에 보이시죠? 내가 이렇게 일부러 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다 털어내서 먼지를 털어도요. 긁힌 데는 이렇게 파일 자국과 스크래치 자국이 남아서 존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팁턱을 제거하는 사이 여기 바디가 전체가 막 이렇게 허옇게 됐어요. 그럼 제가 파일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디 전체를 이미 한꺼풀 갈아드린 거예요. 고객분한테. 그러면 당연히 손톱이 팁셋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약해지고 갈라지고 얇아지고 자꾸 부러진다거나 이거 제거 후에도 저는 너무 이게 얇아요. 손상이 돼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시술이 잘못되면 내가 네일을 받아서 손톱이 약해졌다. 또는 익스텐션을 자꾸 하니까 손톱이 약해졌다. 팁셋 하고 나니까 내 손 너무 얇아서 나는 연장은 안 해요. 라고 하면 고객을 줄이는 길이에요. 그러면 정말 칼라링이나 케어만 해야 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 시술을 해서 약해진 게 아니고요. 지금같이 이런 과정에서 이런 파일링이 부정확했기 때문에 바디를 손상을 주고 시술이 진행된 거예요.
그럴 때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팁톡 제거를 할 때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스크래치랑 헐크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팁톡만 제거하신 거예요. 팁톡만. 자,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돌려서 내 손에 잘 걸쳐서 바디에 넘어가지 않게 파일 해주세요. 그러고 한번 전체 체크할게요. 힘 빼주시고 돌리세요. 얍.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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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글루링을 해가지고 밑에 페이퍼를 준비해 주세요. 글루가 잘못 떨어지면은 다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틱톡이 잘 갈렸는지 확인할 때는 이렇게 글루가 나오나 확인하죠. 이렇게 글루도 방울이 맺히나를 먼저 체크하세요. 이렇게 방울이 맺혀 있죠, 끝에. 아니면 팍 쏴지면서 눈에 튀거나 하니까. 그리고 살짝 떨구어서 이렇게 적셔 주세요. 이렇게 우리 팁톡 제거한 데만 적셔주세요. 보이시나요? 깨끗하게 이렇게 연결됐죠? 그러면 팁톡도 일정하게 고르게 잘 파일링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글루링으로 내 팁톡 제거랑 파일링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다시 체크하실 수 있어요. 보통 보시면은 뭐라 할까, 지금 팁은 이렇게 레귤러 컬러를 띠고 있어요. 팁은 레귤러 컬러를 띠고 있는데 저희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채점을 할 때도 팁톡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디는 더 갈리고 어디는 덜 갈리고 패인다면 이 부분이 얼룩덜룩해져요. 보이시죠? 지금 약간 빛이 있는데 여기 살짝 두께감 느껴지는 라인이 있어요. 이게 팁톡이에요. 근데 팁톡을 이렇게 있는 팁톡을 그라데이션 같이 이렇게 사선으로 갈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까지 다 가려면 밑에 앞쪽에 자연 네일이 갈리게 돼 있어요. 각도를 살짝 세움으로써 팁톡만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렇게 사선으로 갈리면서 팁톡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가장 얇은 막이 여기에 있는 게 약간 화면에서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가장 얇은 막이 여기가 팁톡의 시작이에요. 지금 팁톡의 시작이 있고요. 또 팁톡을 내가 같은 숫자를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서 마음속에 숫자를 내가 5든 6이든 3이든 정했어요. 같은 숫자로 촘촘히 겹쳐서 지나갔고 그래도 팁톡이 남았다면 다시 돌아와서 같은 숫자로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는 더 덜 갈린 것 같아서 10번을 갈고 여기는 3번을 갈고 이렇게 되면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투명해지고요. 여기는 레귤러 색깔인 뿌연색이 남고 여기는 투명해지고 여기는 탁색이 남고 이렇게 얼룩덜룩해지기 때문에 전체 바디가 깨끗하게 자연 네일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팁톡도 일정하게 숫자를 정해서 고르게 파일링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루를 다시 살짝 묻혀 주시고요. 그래서 팁톡에 글루를 얹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쳐주시고 저는 고여있는 부분을 털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에 낀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글루가 타고 들어가서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팁톡 제거한 부분에만 필러 파우더가 안착이 됐어요. 그럼 다시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요. 살짝 떨구어서 이렇게 전체를 흡수시켜 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스며들었죠? 그럼 저는 위아래 부분에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글루링을 하고 다시 필러 파우더를 한 번 더 전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여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닦아서 글루 양을 조절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는 팁톡 제거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면에 필러 파우더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근데 원래 필러 파우더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겹치듯이 파일링 같은 방향으로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필러 파우더랑 글루의 양이 맞지 않으면 눈꽃이 펴요. 하얗게 어느 중간중간.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려주세요. 저는 울퉁불퉁하지 않게 한번 털어줄게요.
근데 여기를 직접 치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 탄력을 줍니다. 이렇게 피부나 이렇게 익스텐션이 불편하지 않게 진행해 주시고요. 다시 글루를 떨굴게요. 네일 놀자님은 어디가 찢어져요? 찢어지면은 이렇게 쉐입 잡을 때 파일에 어딘가가 꺼끌꺼끌 했던 거예요. 쉐입 잡을 때 파일이 어딘가 꺼끌꺼끌해서 그게 파인 쪽으로 머리카락이라든가 자꾸 뭐 옷에 천깃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면서 금방 찢어지는 거예요. 쉐입이 날렵하게 잘 돼 있으면은 찢어지는 일이 드물어요. 이렇게 전체 글루링, 힘 빼세요. 이렇게 전체 글루링 했습니다. 액티베이터를 살짝 쏘겠습니다. 그러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러고 나서 파일링에 들어갈 건데요. 아까 제가 필러 뿌리는 거 알려드렸죠. 파일링 하기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사실 화일할 게 거의 없어요. 살짝 이제 필러 파우더가 뭉친 곳은 파일링 하겠지만 그대로도 되게 깔끔해요. 자, 그러면 저는 처음에 길이 쉐입을 잡고요. 사이드 11자 먼저 만들고 이쪽도 사이드 11자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아리 모양으로 퍼지지 않게 옆에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한번 11자로 만져주세요. 그래야 얄쌍한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반대쪽도 꺾어주시고요. 이때도 사실 마음속에 숫자를 좀 정해요. 그리고 두께를 칠게요. 보이나요? 근데 저는 뭐 아크릴 익스텐션이나 젤이나 팁이나 파일링을 할 때 다 항상 같은 원칙으로 해요. 파일은 또 파일만의 공식이 있죠. 그리고 전체 표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그리고 반대쪽도 제가 파일은 아크릴 할 때 많이 설명드린 것 같아요. 마음속에 선을 긋어요. 마음속에 선을 긋고요. 그 선을 한 줄씩 지워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아줘요. 왜냐면 말아줄 때 쉐입이 양 사이드가 슬림하게 딱 말려야 돼요. 그래야지 동전을 짓거나 물건을 집을 때 편하고 되게 자연 네일 같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나 연장하면 불편해, 팁하면 불편해라고 했을 때는 스트레스 포인트가 붙었거나 이 스트레스 포인트가 둔탁하게 떨어지고 얄쌍하게 말려서 날렵하게 떨어지지 않았거나 이때 가짜 팁 붙이니까 불편하더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스트레스 포인트가 피부와 붙지 않았거나 여기가 얄쌍하게 날렵하게 쉐입 마무리 하셨으면 불편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큐티클 라인 한번 마무리 해주세요. 네. 전체 파일링이 되셨다면 피니셔 진행할게요. 자, 팁셋은 끝났어요. 실크로 한 번 더 하는 저희 티비드 랩 진행할게요. 실크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말 자연스럽죠? 이렇게 팁셋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되고요. 보통 팁셋만 샵에서 진행할 때는 여기서 광택을 내거나 마무리를 하고 디자인 작업을 하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티비드 랩이라서 실크 한번 진행하니까 이제 실크 붙이는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실크를 준비하시고요. 물론 실크에 세 가지 있는 건 알죠? 린넨이랑 화이버글래스랑 실크가 있어요. 실크, 린넨, 화이버글래스가 있고요. 저희는 거의 실크 이 세 가지 류 중에 실크만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각자의 특징이 있지만 뭐 요 아이는 저희가 실크로 만든 거 모두 아시죠? 파이버글래스는 유리 조각으로 만든 거고요. 대신에 얘는 광택이 되게 좋은데 성글어요.
근데 거의 지금은 한 가지로 거의 통일되다시피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크 가위를 이용해서 재단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실크 가위도 이렇게 황새 모양의 실크 가위 있잖아요. 실크 가위로 이렇게 종이랑 실크 전체를 자르시는데, 원래는 뭐 대회를 준비하정을 하신다면 실크 가위 2개를 준비하는 게 좋고요. 실크 가위 하나는 종이와 실크를 같이 커팅할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고급진 실크 가위로는 정말 실크 재단만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를 커팅하면서 실크 날이 좀씩 상하니까 실크를 날렵하게 못 자르고 뜯기거나 이 천이, 실크 천이 이렇게 울이 빠지게 되면서 사이드가 이제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살짝 라운드로 커팅할래요. 나 편한 게 좋으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실크를 붙여줍니다. 여기 실크 종이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커팅을 해주세요. 돌릴게요. 제가 돌립니다. 이렇게 힘 빼세요. 손으로 문질러다 다시 뜯길 수 있으니까 실크를 뗀 종이로 문질러서 이렇게 전체 실크 붙이시면 되죠. 전체 실크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이트 글루를 준비해 주세요. 글루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글루가 일로 고여서 큐티클 라인에 턱이 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으로 항상 45도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서 시술하시고요. 글루를 살짝 방울이 맺혔는지 준비를 먼저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닿을 듯 말 듯 그냥 푹 닿으면서 실크 조각에 이렇게 걸리거나 뜯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닿을 듯 말 듯 톡톡 방울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으면 얘가 또 어딘가에 고여서 턱이 지거나 큐티클이라든가 사이드에 껴서 아주 곤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톡톡 해주시고요. 혹시 남았을 잔여물은 밑에 페이퍼 타올에 살짝 대서 떨구어 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 밑에 남지 않게 이렇게 정량해도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묻어도 돼요. 여기는 어차피 커팅해서 잘라낼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글루가 딱 정량을 사용했는데요. 혹시라도 글루가 뭐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남은 부분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요. 어차피 파일로 커팅할 거니까. 액티베이터 소량 뿌려주고 글루가 경화되길 살짝 기다려주세요. 얘가 세트로 할 때가 훨씬 편해요. 하나씩 하면은 저희가 하나 하고 또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세트를 하면 같은 걸 쫙 하니까 훨씬 빨라지고 속도가 납니다. 근데 다행히 시험 때는 이렇게 같이 하니까 한 손가락만 하는 게 아니니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틱톡을 실크 이렇게 그냥 파일 한번 쓱쓱 해주시면 날아갑니다. 날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방울이 졌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팁턱만 파일링 해주시면 돼요. 팁턱만 이렇게 남은 아이들을 예쁘게 파일링 해주세요. 하시고 사이드도 하시고 이쪽 사이드도 하시고, 그리고 큐티클 라인의 팁턱 부분도 부드럽게 경계를 없애주세요. 그러고 나서 전체 글루링 다시 할게요. 하시고 나서 마무리로 젤글루를 쓸게요. 실크 위에 젤글루 사용해도 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실크 위에 필러는 아니에요.
그리고 액티베이터 살짝 뿌려주세요. 밑에 이렇게 샌딩할 때 양면 비비면서 이렇게 탁 걸려서 부러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양면 쓰다가 이 방향에서 탁 걸려서 부러져서 실격되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대회든 시험이든.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다 비벼요. 이렇게 윗면은. 근데 여기는 그냥 내려줘요. 아예 위험 부담 없게. 이런 데는 양면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아줘요. 안쪽으로. 감아서 말아주듯이. 그리고 마무리 쉐입 한 번 더. 여기도 11자가 맞는지. 그리고 혹시 여기 붙은 부분이 있으면 눌러서 떼주시고요. 붙은 부분이 있으면 눌러서 떼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더 찢어지지 않고 오래 유지가 돼요. 보통 이 부분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꺼끌대는 부분 때문에 찢어져요. 이쪽도 눌러서 확인하시고. 근데 샵에서는 이게 너무 딱딱하게 붙었을 때는 오일을 묻혀서 눌러주면은 아프지 않게 잘 떼실 수 있어요. 턱이 졌는지 안 졌는지 얇게 됐는지도 체크해 주세요. 피니셔로 진행할게요. 저희가 속광이랑 안 했고요. 그냥 피니셔까지만 자연광 할게요. 이렇게 TV 드랩은 끝났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이제 다른 업무를 하러 후루룩 사라질까 봐요. 자, 인사 빠이빠이.